2017년 겨울, 강원도 깊은 산속 마을 월산리에는 눈이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팽팽하게 감돌았다. 새벽 2시가 지난 시각, 산 중턱에 외롭게 서 있는 작은 목조 가옥 안에서 75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낡은 전기장판 위에 앉아 차가운 손을 따뜻한 채 대며 깜빡 졸고 있었다. 갑자기 희미한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귀에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멀리서 울고 있는 듯한 고통스럽고 도움을 청하는 소리였다. 순자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귀를 기울이자 그 소리는 분명 집 앞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이런 추위 속에 대체 누구일까? 떨리는 손으로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다.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현관 앞 눈 위에 놓인 피가 묻은 오래된 마대 자루였다. 자루에 다가가자 다시 낑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다. 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자루를 열자 안에는 4개의 작은 털뭉치들이 서로 몸을 맞대고 떨고 있었다. 강아지. 아니, 눈도 뜨지 못한 새끼들 같았다. 검은 털에 희미한 흰 무늬가 있는 그 모습은 분명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갓난 아기들이었다. 누군가 이 아이들을 여기에 버린 걸까? 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아프게 조여들었고 저도 모르게 그 작은 몸들을 안아 올렸다. 이런 추위에 춥게 할 순 없지.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순자 할머니는 서둘러 새끼들을 집 안으로 데려와 오래된 담요로 감싸고 전기장판 옆에 뉘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닭가슴살을 꺼내 잘게 썰어 우유에 섞은 뒤 작은 숟가락으로 한 마리씩 입에 넣어 주었다. 새끼들은 약하게 움직이면서도 필사적으로 그것을 핥았고 조금씩 따뜻함을 되찾아갔다. 순자 할머니는 문득 생각났다. 전쟁에서 남편을 잃고 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수십 년 동안 혼자 살아온 것, 삶의 의미를 잃고 그저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듯 살아온 것.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필사적으로 살아가려는 이 생명들의 모습에 마음 깊은 곳이 떨려왔다. 이름을 지어줘야겠구나.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가장 먼저 울었던 검은 털의 새끼를 눈이라고 이름 지었다. 흰 무늬가 가장 많은 아이는 구름이, 귀가 쫑긋거리던 아이는 하늘이, 가장 작고 약해 보이던 아이는 쇠돌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4마리 강아지를 안고 잠들었다. 이불 속에서 각각의 천을 느끼며 가슴에 크게 뚫려있던 구멍이 조금씩 메워지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청년 이동준이 집을 찾아왔다. 그는 마을의 우편 배달부로 가끔 순자 할머니의 집에 들러 안부를 묻고 나는 몇 안 되는 존재였다. 현관을 열자마자 강아지들을 보고 동준이 놀라 물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젯밤에 현관 앞에 버려져 있더구나. 불쌍해서 그냥 둘 수 없었어.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동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요즘 산 깊은 곳에서 수상한 인형을 봤다는 소문이 있어요. 설마. 순자 할머니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강아지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강아지들은 점점 원기를 되찾아갔다. 식욕도 생기고 제대로 걸을 수 있게 되었으며 집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그 순진한 모습에 순자 할머니는 매일 웃음을 지었다. 그녀의 목소리도 표정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바뀌었다. 하지만 강아지들이 자라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반 개들보다 성장이 빨라 3주 만에 체구가 2배 이상 커졌고 이빨도 비정상적으로 날카롭고 뾰족했다. 이웃의 개들이 그들을 향해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고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눈빛이 야수 같다며 두려워하기도 했다. 어느 날 오랜 사냥 경력을 가진 마을 주민 황 씨가 지나가다가 마당에서 놀고 있는 4마리를 보고 경악했다. 순자 씨, 그 개들 그냥 개가 아니에요. 이것들은 늑대예요. 황 씨는 총을 들고 있었지만 순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그의 앞에 서서 외쳤다. 안 돼요. 이 아이들은 내 가족이에요. 한 번도 사람에게 이빨을 들인 적이 없어요.
그 눈빛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결심과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황 씨는 잠시 침묵한 뒤 총을 내리고 조용히 떠났다. 그 후로도 순자 할머니는 아이들처럼 그들을 계속 키웠다. 매일 아침, 누나 밥 먹자, 구름아 산책 가자라고 부르면 그들도 충실하게 따랐다. 네 마리는 마치 의지를 가진 듯 행동했고 순자 할머니가 몸이 좋지 않은 날에는 번갈아 가며 침대 곁에 누워 지켜보았다. 어느 폭풍 우 몰아치던 밤, 정전이 되어 깜깜한 상황에서 순자 할머니가 넘어졌을 때 하늘이가 비상벨줄을 물어당겨 울리게 해서 동준이 달려와 목숨을 구한 일도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문득 자신의 인생이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다. 이 아이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며 일기장에 조용히 적었다. 가족은 피의 연결만이 아니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도 있다는 걸. 이 나이에 비로소 알게 되었네. 계절이 바뀌어 눈이 녹기 시작하고 산의 녹색이 돌아오기 시작할 무렵 네 마리는 이미 성견에 가까운 크기가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순자 할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강아지처럼 애교를 부렸다. 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아 햇볕을 쬐는 모습은 마치 옛날 가족 사진 같았다. 누군가 우연히 지나가다 찍은 그 사진은 나중에 마을을 놀라게 할 기적의 한 장면으로 신문 일면을 장식하게 될 줄은 이때 순자 할머니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순자 할머니와 네 마리의 나날은 마치 긴 동화처럼 조용하고 따뜻한 시간이었다. 봄이 찾아와 산에 눈이 녹고 꽃이 피기 시작하자 마을에는 새로운 생기가 돌았다. 눈이, 구름이, 하늘이, 쇠돌이는 어느덧 훌륭한 모습으로 성장했고 각자의 성격도 뚜렷해졌다. 눈이는 신중하고 조용했고 구름이는 호기심이 많고 활발했다. 하늘이는 느긋하고 애교가 많았다. 쇠돌이는 가장 작고 약했지만 진정한 강인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순자 할머니가 일어나면 현관에 줄지어 기다렸다가 할머니의 뒤를 바짝 따라다니며 마치 인간 가족처럼 식탁을 둘러싸곤 했다. 마을 사람들도 점차 그들에게 친근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야성이 너무 강해서 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는 의견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얼마나 순종적이고 충성스러운지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순자 할머니가 혼자 밭에 나갈 때면 네 마리가 번갈아 가며 지켜보듯 옆에 있었고 마을 아이들이 놀러 오면 그들이 조용히 앉아 지켜보는 모습은 마치 신이 보낸 수호자 같았다. 어느 날 마을의 작은 사당 앞에서 쓰러진 노인을 하늘이가 발견하고 순자 할머니를 부르러 돌아왔다. 그 신속한 행동 덕분에 노인은 목숨을 건졌다. 그의 가족은 눈물을 흘리며 순자 할머니와 하늘이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 이후로 네 마리는 마을의 수호신이라 불리게 되었다. 순자 할머니의 집에는 점차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젊은 엄마들은 우리 아이도 저 아이들처럼 착한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이들을 데려왔고 노인들은 오랜만에 동물과 교감하고 싶어 찾아왔다. 그 중에는 10살 소년 민노도 있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사고로 잃고 할머니에게 길러졌지만 할머니마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 지금은 친척 집에서 눈치를 보며 지내고 있었다. 민노를 처음 만났을 때 순자 할머니는 그의 눈 속에 깊은 고독과 분노를 보았다. 원하면 언제든 여기 와도 좋아. 순자 할머니가 다정하게 말했을 때 민노는 정말 잠시만 눈물을 글썽겼다. 그 후로 민노는 방과 후에 거의 매일 순자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처음에는 말없이 강아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지만 날이 갈수록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쇠돌이와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몸이 작고 다른 세 마리보다 약해 보이지만 진정한 강인함을 가지고 때로는 형제들을 보호하는 행동을 하는 쇠돌이의 모습에 민노는 자신을 투영했는지도 모른다. 어느 날 민노는 문득 말했다. 저도 쇠돌이처럼 되고 싶어요. 저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요. 그 말에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름이 되자 순자 할머니는 네 마리와 민노를 데리고 뒷산 깊은 곳에 있는 비밀스러운 장소로 안내했다.
그곳은 옛날 순자 할머니의 남편과 자주 찾던 곳으로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햇빛이 스며드는 밝은 계곡이었다. 여기는 소중한 사람하고만 오는 곳이야. 오늘부터는 너희들과 함께 올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누니가 작게 울음소리를 냈고 다른 세 마리도 따라했다. 이상할 정도로 아름답게 조화된 소리였다. 민노는 그 소리에 소름이 돋았다. 이 소리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계곡에는 작은 비석이 있었고 거기에는 마음 있는 이들의 잠든 곳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순자 할머니의 남편이 잠든 곳이었다. 이런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중 어느 날 밤, 네 마리가 갑자기 현관에 모여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평소 온순한 그들이 마치 적을 맞이하듯 하는 모습에 순자 할머니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집 앞에는 이상한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것도 개나 고양이의 것이 아닌 분명히 사람의 발자국이었다. 게다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의 발자국이었다. 민노가 방범용으로 설치해둔 오래된 카메라를 확인하니 깊은 밤에 여러 인형이 숲에서 나와 집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무언가를 찾는 듯 주변을 살피며 여러 번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건 그냥 도둑이 아니야. 뭔가 노리고 있는 거야. 민노는 직감적으로 그렇게 느꼈다. 며칠 후 순자 할머니에게 낯선 남자들이 찾아왔다. 양복 차림으로 명함을 내밀며 자신들을 동물보호단체 소속이라고 소개했다. 이 마을에 매우 희귀한 유전자를 가진 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사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그들의 시선이 계속해서 네 마리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 순자 할머니와 민노 모두 불안을 느꼈다. 특히 한 남자는 쇠돌이를 바라볼 때 명백히 눈빛이 변했다. 이게 틀림없어. 아직 살아 있었다니.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날 밤 민노는 혼자 마을 도서관에 들어박혀 오래된 신문 기사와 인터넷에 흩어진 정보들을 모았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20년 전 인근 마을에서 정부의 의뢰를 받은 연구시설이 극비리의 군사, 생체 무기로서의 개와 늑대의 교배 실험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윤리적 문제와 관리 실수로 중단되었고 많은 개체가 안락사 처분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몇 마리는 탈출해 행방불명되었다는 내용도 있었다. 민노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했다. 저 아이들은 그때의 생존자들인 거야. 그는 순자 할머니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저 평온한 나날을 깨뜨릴 수도 있는 현실이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로 있는 것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는 그날 밤 내내 쇠돌이 곁에서 잤다. 쇠돌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민노에게 기대어 있었다. 달빛 속에서 쇠돌이의 눈동자가 순간 야수처럼 빛났다는 것을 민노는 알아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와 순자 할머니는 아직 알지 못했다. 며칠 후 마을에 다시 그 남자들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양복이 아닌 작업복 차림으로 현지 환경 조사를 가장하고 있었지만 눈빛이나 움직임에서 어딘가 군사적인 기질이 느껴졌다. 그들은 마을 회관에도 들러 최근 일대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보고되고 있어 안전조사를 한다는 말만 남기고 산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날 밤 집 주변에서 또 이상한 발소리가 들렸다. 누니와 구름이가 가장 먼저 반응해 으르렁거리며 마당으로 뛰쳐나갔고 담장 너머로 몇 명의 인형이 달아나는 것이 보였다. 하늘이와 쇠돌이도 뒤쫓으려 했지만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 멈춰섰다. 순자 할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저 사람들은 그냥 조사원이 아니야. 이 아이들을 노리고 있어. 민노도 그 직감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민노는 혼자 뒷산으로 향했다. 거기에 설치해둔 낡은 감시 카메라 중 일부가 파괴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누군가가 일부러 부순 것이다. 발자국을 따라가자 마을 외곽의 작은 폐가로 이어졌다. 그가 살짝 들여다보니 안에서는 그 보호단체의 남자들이 무전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대상 확인 완료. 개체 모두 생존. 특수능력 보유 확인. 포획은 심야로 확정. 목격자는 모두 처리. 증거는 남기지 말 것. 그 말을 들은 민노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들은 단순한 조사원이 아니었다. 과거 실험 시설의 관계자나 그 후속 조직이었다. 민노는 급히 그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와 순자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순자 할머니는 말없이 민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랬구나.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내 수명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아이들만큼은 꼭 지키고 싶구나. 그 운명의 밤이 다가왔다. 순자 할머니와 민노는 집 주변에 함정을 설치하고 창문에는 두꺼운 판자를 덧대고 손전등과 비상약품을 준비했다. 내 마리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항상 긴장한 모습으로 집안을 걸어 다녔다.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했다. 여보, 난 또 가족이 생겼어요. 사람은 아니지만 저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날 생각해주고 있어요. 날 지켜줄 거예요. 눈물을 머금으며 사진에 손을 모았다. 그리고 운명의 밤이 찾아왔다. 시각은 새벽 2시. 바깥은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갑자기 밖에서 섬뜩한 발소리와 속삭임 소리가 들렸다. 눈이가 가장 먼저 반응했고 구름이, 하늘이, 쇠돌이가 잇따라 짖기 시작했다. 다음 순간 집 뒤쪽에서 쨍랑하고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 침입자들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해왔다. 검은 마스크와 야간 투시경을 장비한 남자들은 말없이 행동하며 총을 들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민노를 뒤로 숨기며 외쳤다. 가 저 아이를 지켜. 눈이와 구름이가 좌우의 적에게 달려들어 격렬한 격투가 시작되었다. 날카로운 이빨이 번쩍이고 어둠 속에 피냄새가 퍼졌다. 하늘이는 민노와 순자 할머니를 둘러싸듯 지켰고 쇠돌이는 현관에서 침입하려는 적에게 전력으로 돌진했다. 하지만 상대는 주저없이 발포했고 쇠돌이의 몸에 총알이 명중했다. 쇠돌이의 비명과 민노의 외침이 한밤중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쓰러진 쇠돌이에게 달려가려는 민노를 하늘이가 몸으로 막았다.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어 경찰에 신고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이 아이들이 죽어요. 그러나 통화 중에 갑자기 연결이 끊겼다. 적들이 통신을 방해하고 있었다. 목숨을 건 공방이 계속되었다. 눈이가 한 침입자의 팔을 물어뜯었고 그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구름이는 적의 무정의를 빼앗기 위해 달려들어 파괴했다. 적들은 혼란에 빠져 영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때 안개 속을 붉은 경광등이 비추며 경찰이 도착했다. 마을 사람들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횃불과 농기구를 들고 달려왔다. 밀려드는 마을 사람들과 경찰의 모습에 남은 적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출구에는 이미 눈이와 구름이가 버티고 서 있었다. 쥐덫에 걸린 쥐처럼 된 그들은 차례로 제압되어 체포되었다. 그 사이 순자 할머니는 피를 흘리는 쇠돌이에게 필사적으로 말을 걸고 있었다. 쇠돌아, 제발 눈을 떠봐. 넌 강한 아이잖아. 민노를 위해서라도. 쇠돌이는 고통스럽게 숨을 쉬면서도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구급대가 도착해 쇠돌이는 응급처치를 받은 뒤 동물병원으로 실려갔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의 집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불을 피우고 이야기를 나눴다. 저 개들은 그냥 동물이 아니야. 마을을 지켜준 영웅이지. 그 말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 아이들은 내 생명 그 자체예요.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킬 거예요.
그 모습에 모두가 깊은 감동을 받았다. 다음날 뉴스에서는 동물보호단체로 위장한 정체불명의 무장 집단이 노인의 집을 습격했다는 내용으로 보도되었고 큰 화제가 되었다. 쇠돌이는 생명을 건졌지만 뒷다리에 장애가 남았다. 그래도 그는 예전과 다름없이 민노 곁에 기대어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을은 생명의 마을로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순자 할머니와 네 마리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이 사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나고 순자 할머니의 집에는 이전보다 더 고요함이 감돌았다. 쇠돌이는 여전히 다리에 붕대를 감고 지냈지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다. 하늘이와 구름이, 눈이는 번갈아 가며 쇠돌이 곁에 누워 그가 깨어날 때마다 코로 부드럽게 건드리며 위로하듯 지켜주었다. 민노도 매일 학교가 끝나면 병원에 달려가 쇠돌이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무릎 위에서 손을 잡아주곤 했다. 매일 아침 기도문에는 같은 소원이 담겼다. 제발 이 아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을 사람들의 지원도 따뜻했다. 거의 매일 누군가가 음식이나 과일, 담요 등을 들고 찾아왔다. 목숨을 걸고 마을을 지켜준 저 아이들에게 뭔가 보답하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고 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그런 평온한 시간 속에도 어두운 불안의 그림자는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외곽숲에서 한 어부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무언가를 막 묻은 듯 땅이 파헤쳐지고 나뭇가지가 부자연스럽게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일정한 강역으로 늘어선 군화 자국과 낯선 전자장비의 파편이 흩어져 있었다. 어부는 즉시 마을 파출소에 신고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증거가 인멸된 것으로 보였고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순자 할머니의 집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꽂혀 있었다. 발신인은 없었고 안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어. 그 문장은 거칠면서도 서늘하고 차가운 의도가 느껴졌다. 민노가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읽고 순자 할머니에게 보여주자 할머니는 말없이 그것을 난로에 넣어 다 타버릴 때까지 지켜보고만 있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단일 범죄가 아닌 더 큰 조직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계속했지만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런 중에 마을의 낡은 창고에서 발견된 오래된 서류함 안에서 한 기밀 문서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과거에 존재했던 생체 무기 개발 계획 크로노스에 관한 자료였다. 그 안에는 제4세대 융합형, 실험 개체 분류, 루푸스 하이브리드 통칭 검은 이빨의 특성과 행동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었다. 인간의 언어 이해력, 전술 판단 능력, 야간 시인성, 무리를 통한 전투 연계 능력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사진 속에는 눈이를 닮은 모습의 개체가 찍혀 있었다. 문서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실험은 윤리적 문제로 중단되었으나 연구의 일부는 외부 기관에 이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정보가 퍼진다면 한국을 뒤흔들 큰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다. 민노는 고민에 빠졌다. 진실을 밝히면 누니와 친구들을 다시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지만 침묵한다면 또 누군가가 그들을 노리고 목숨을 빼앗을지도 모른다. 그런 중에 쇠돌이가 마침내 눈을 떴다. 아직 걷지는 못했지만 눈 속에는 예전과 다름없는 강한 빛이 담겨 있었다. 쇠돌이는 조용히 머리를 민노의 가슴에 기대고 약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민노는 마음을 굳혔다. 내가 저 아이들을 지킬 거야. 이번에는 꼭. 민노는 마을의 젊은이들과 협력하여 크로노스의 정보를 퍼뜨릴 준비를 했다. 인터넷에 상세 내용을 올리는 것뿐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과 기록을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편집해 진실을 호소하는 영상을 만들었다. 하지만 공개 직전
영상 데이터가 누군가에 의해 파괴되었다. 컴퓨터도 USB도 동시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누군가가 이미 이쪽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방해하고 있던 것이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의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췄다. 안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 한 명이 내렸다. 그는 웃음을 띠고 있었지만 눈에는 전혀 감정이 없었다. 우리는 단지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을 뿐입니다. 이 아이들을 있어야 할 곳으로요. 그러면 당신들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겁니다. 그 목소리에는 부드러운 위협감이 섞여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묵묵히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아이들은 내 가족이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남자는 몇 초간 침묵한 후 씁쓸하게 웃었다. 그렇다면 강제로라도 가져갈 수밖에 없겠군요. 그리고는 차 타고 천천히 떠났다. 그 순간 민노의 마음에 불이 붙었다.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다. 이쪽에서 움직여야 한다. 그는 결심을 가슴에 안고 마을의 친구들과 함께 옛 국방부 시설로 향했다.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 우지의 깊은 곳. 거기에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콘크리트 건물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과거의 실험 시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차갑게 빛나는 감시 카메라, 깨진 유리, 이상한 약품 냄새가 스며 나왔다. 지하실로 이어지는 계단 끝에서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부서진 우리, 그 안에서 떨고 있는 동물들, 그리고 차세대 융합형 실험체, 하이브리드 베타라는 라벨이 붙은 파일. 모든 것이 그 악몽의 연속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여러 남자들이 나타나 격렬한 추격전이 벌어졌다. 민노와 친구들은 목숨을 걸고 시설을 탈출했지만 도중에 한 명의 친구가 붙잡히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그 친구의 가족에게 차가운 편지가 도착했다. 그 소식을 듣고 순자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또 지키지 못했어. 그녀의 슬픔이 찬 목소리에 하늘이가 조용히 다가와 뺨을 핥았다. 순자 할머니는 그 온기에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섰다. 더 이상 누구도 희생시키지 않을 거야. 내가 이 목숨을 걸고라도 저 아이들을 지킬 거야. 그날 순자 할머니는 민노와 함께 읍사무소를 찾아갔다. 마을 이장에게 보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아이들과 이 집을 특별 보호 대상으로 등록해 주세요. 마을 전체가 함께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마을 사람들은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들은 우리를 지켰잖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지켜야지. 그렇게 마을의 서명 운동이 시작되었다. 동네 어르신부터 젊은이들, 학교 아이들까지 자발적으로 이름을 적었다. 밤이 되면 마을 중앙 광장에는 불이 피워졌다. 사람들은 생명을 지키는 날로 정해 촛불을 밝히고 눈이, 구름이, 하늘이, 새도리를 위한 기도를 올렸다. 불꽃이 일렁이는 가운데 네 마리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동자는 더 이상 짐승의 야성이 아닌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이들만이 가진 따스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 닥칠 더 큰 폭풍을 이겨낼 희망이 되리라 믿어졌다. 수개월 후 계절은 다시 겨울로 향했다. 월살리는 은빛 세상으로 둘러싸였고 눈이 조용히 대지를 덮었다. 순자 할머니의 집에서는 난로 위에 올려진 주전자의 소리가 정겹게 울려 퍼졌다. 방 안에는 여전히 네 마리와 민노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쇠돌이의 다리는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보조기구를 착용하면 혼자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예전처럼 하늘이나 구름 위와 마당을 뛰어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순자 할머니도 나이를 거역할 수는 없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조심스럽게 천천히 해야 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강해져 있었고 삶의 목적이 가득 차 있었다. 민노는 학교를 졸업하고 마을의 자연보호 단체에서 일하게 되었다. 내 손으로 지키고 싶은 것들을 지키는 날들을 살고 있어요.
민노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깃들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순자 할머니에게 도착했다. 발신인은 알 수 없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어떤 초원에서 놀고 있는 소녀와 한 마리의 강아지가 찍혀 있었다. 그 강아지는 마치 쇠돌이를 축소해 놓은 듯한 외모였고 왼쪽 귀에 작은 검은 반점이 있었다. 순자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이 아이 혹시... 편지 뒤에는 간단히 적혀 있었다. 주소 산머리 마을. 그곳은 한때 실험시설이 있었던 마을이었다. 순자 할머니는 곧바로 민노에게 상의했다. 가보자. 확인해야 해. 두 사람은 눈길을 넘어 몇 시간을 달려 그 마을에 도착했다. 편지의 주소에 적힌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연 젊은 여성이 순자 할머니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혹시 그때 당신인가요? 여성은 말을 더듬으며 눈물이 고였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몇 개월 전 집 앞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다고 했다. 몸이 약해 보여 보호하게 되었는데 곧 딸과도 친해졌다고 했다. 그 아이는 어딘가 일반 개와는 달리 정말 총명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집 앞에서 새돌이라고 새겨진 낡은 명찰 조각을 발견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성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이 아이가 우리를 선택해 주었다면 저희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눈에 눈물을 머금은 채 강아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작은 몸은 살짝 떨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는 분명 쇠돌이와 같은 따스함과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아이 이름은 코코야. 여기에서 시작된 생명이니까. 코코는 그 후 순자 할머니의 집에 맞이되어 다시 가족의 울타리가 넓어졌다. 눈이, 구름이, 하늘이. 쇠돌이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코코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마치 여동생처럼 지켜주었다. 일상은 조금씩 변화하면서도 깊은 유대와 따스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노는 이 일을 계기로 크로노스 사건의 진상과 그로부터 태어난 생명의 기적을 기록한 책을 출판하기로 결심했다.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생명은 누군가의 사정에 의해 태어나고 사라져도 좋은 것이 아니다. 비록 인공적인 존재일지라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소중한 가족이 된다. 출판된 책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다시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또 가족이 늘었어요. 저 아이들이 생명을 이어줬어요. 나는 조금 더 여기서 지켜볼 거지만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날 거예요. 그때는 모두 이야기해 줄게요. 얼마나 저 아이들에게 구원받았는지, 얼마나 웃고 울며 살았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어딘가 따스하고 부드러운 공기로 감싸여 있었다. 그때 멀리 산에서 네 개의 울음소리가 겹쳐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여기 있어, 살아 있어 라고 전하는 듯한 아름다운 화음이었다. 코코가 창가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작게 짖었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그 머리를 쓰다듬었다. 가봐, 형제들한테. 코코는 활짝 뛰어나가 형제들의 뒤를 쫓아 눈 속으로 달려나갔다. 하얀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이 생생하게 빛나고 있었다. 수년이 흘렀다. 월살리에는 여전히 사계절이 찾아오고 산에는 눈이 내렸다가 녹고 다시 피어났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그 계절들은 예전과 달랐다. 이제 생명과 보호라는 단어가 마을의 자부심이자 약속이 되었다. 마을 초입의 표지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생명의 마을, 우리가 지키고 함께 살아가는 곳. 순자 할머니의 집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처럼 변해 있었다. 아이들은 강아지들을 보러 오고 어른들은 이야기 나누러 들렀다. 눈이, 구름이, 하늘이, 쇠돌이, 그리고 코코까지
5마리는 언제나 현관 앞에 줄을 맞춰 앉아 손님을 반겼다. 늙어가면서도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고 마치 한 가족의 구성원처럼 누구 하나 빠짐없이 이름을 불렀다. 쇠돌이는 여전히 뒷다리에 보조기를 달고 있었지만 누구보다 밝은 눈빛으로 민노를 따라다녔다. 민노는 자연보호 단체 활동가가 되어 바쁘게 지냈지만 매일 저녁이면 꼭 할머니의 집에 들렀다. 순자 할머니도 늙음을 거스를 수 없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민노의 손을 잡았고 눈이와 구름이가 앞뒤로 서서 기다려 주었다. 하늘이는 할머니의 발치에 앉아 낮은 꼬리 흔들림으로 안심시키곤 했다. 코코는 늘 장난을 치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할머니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벤치에 앉아 보내게 되었다. 한 번은 그런 할머니를 바라보며 민노가 말했다. 할머니, 이제 조금만 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순자 할머니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아직 이 아이들 곁에 있어야 해. 나를 살게 해준 아이들이니까. 그리고 5마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내 가족이야. 내 생명이지. 겨울이 또 왔다. 눈이 소복하게 마당을 덮었다. 그날도 할머니는 난로 곁에 앉아 민노가 읽어주는 책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눈이와 구름이, 하늘이, 쇠돌이, 코코는 그녀의 발치에 포개어 누워 따스한 숨을 내쉬었다. 민노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시렸다. 며칠 뒤 할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그날 아침 민노가 문을 열었을 때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 옆에는 5마리가 서로 기대어 자고 있었다. 민노가 가까이 다가오자 눈이와 구름이가 조용히 눈을 떴고 하늘이는 할머니의 뺨을 핥아 깨우려 했다. 쇠돌이는 보조기에 몸을 기댄 채 할머니의 무릎 위에 머리를 두고 있었다. 코코는 할머니의 손 위에 고개를 올려놓고 작게 훌쩍였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 장례를 준비했다. 눈이, 구름이, 하늘이, 쇠돌이. 코코는 마치 인간처럼 장례식 내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민노는 할머니의 관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생명을 키우고 지키고 이어주셨습니다. 누구보다 강하고 따뜻한 분이셨죠. 우리가 이어받는 것은 그분의 마음과 살아가는 용기입니다. 그 말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장례식이 끝나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누구도 그 아이들을 데려가라 하지 않았다. 모두가 입을 모았다. 이제 우리가 지켜야지. 민노는 할머니의 유언을 떠올렸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을 지켜줘.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약속할게요. 그날 밤 마을 중앙 광장에 또다시 불이 피워졌다. 마을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생명을 위한 기도를 올렸다. 눈이, 구름이, 하늘이, 쇠돌이, 코코는 그 불빛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야성도 없었다. 오직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따스한 빛이 어려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먼 훗날까지 이 마을의 아이들에게 전해졌다. 강한 것은 힘이 아니라 지키는 마음이야.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지 않아. 마음으로 이어져. 아이들은 강아지들에게 손을 내밀며 배우고 어른들도 잊었던 온기를 되찾았다. 민노는 매년 겨울이면 할머니의 사진 앞에서 기도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저도 이제 누군가를 지키는 어른이 되었어요. 어느 해 겨울, 폭설이 내리던 날, 민노는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송이가 하얗게 내려와 코끝을 간지렸다. 그리고 멀리 산자락에서 어린 시절 들었던 것 같은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민노는 눈을 감았다. 그 소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여기 있어. 살아있어. 민노는 살며시 웃었다. 눈이와 구름이, 하늘이, 쇠돌이, 코코가 그의 곁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마을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하얀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마을이 자랑하는 영원히 이어질 생명의 기적이었다. 수년 후 월산리의 작은 마을 회관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생명의 마을 선언 10주년 기념 행사. 민노는 이제 마을 이장이 되어 마이크를 잡고 서 있었다. 그의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조금씩 섞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하고 따스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단순히 기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림이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생명을 지키기로 약속한 마을입니다. 할머니께서 남기신 뜻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민노의 옆에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줄을 지어 앉아 있었다. 그들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민노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노가 살짝 웃었다. 옛날 옛적, 이 마을에도 아주 추운 겨울이 있었단다. 그때 한 할머니가 4마리 강아지를 발견했지. 아이들의 눈이 커졌다. 민노는 아주 차분하고 다정하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그 아이들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 누군가는 실험체라고 했지. 하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가족으로 지켰어. 너희들이 배워야 할 건 그거야. 생명은 태어난 이유가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야. 회관 안이 조용해졌다. 마을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눈밖에는 첫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때 한 여자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다. 민노 이장님, 눈이랑 구름이랑 하늘이랑 쇠돌이랑 코코는 지금 어디 있어요? 민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 아이들은 지금도 여기 있어. 그는 아이들의 가슴을 살짝 가리켰다. 너희들이 누군가를 소중히 지키고 싶어 할 때, 용기를 내서 손 내밀 때, 그 아이들의 마음이 너희 속에 살아나는 거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손들이 서로를 잡았다. 그리고 회관 벽에는 옛날 사진이 걸려 있었다. 흰 눈밭 위에 순자 할머니가 벤치에 앉아 있고 5마리가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이었다. 민노는 그 사진을 바라봤다.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할머니 잘 보고 계시죠? 회관을 나서자 눈송이가 민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민노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하늘은 맑았고 별이 총총 빛났다. 그리고 어쩐지 바람소리 너머로 익숙한 울음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여기 있어. 살아있어. 민노는 살짝 눈가를 훔치며 혼잣말했다. 응, 나도 여기 있어. 지킬 거야. 끝까지.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로 어린 아이들이 깔깔대며 눈을 뭉치고 놀았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마을을 가득 채웠다. 밤이 찾아왔다. 마을 중앙 광장에는 불이 피워졌다. 사람들이 모여 앉아 손을 녹였다. 누군가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불꽃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가 하늘로 곧게 뻗어올랐다. 그 영희 사이로 눈송이들이 반짝였다. 그리고 그 빛 속에는 예전에 살던 강아지들의 눈빛이 담겨 있는 듯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누군가가 마음을 잊고 생명을 잊고 사랑을 잊는 한 그것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몇 년이 더 흘렀다. 민노는 이제 흰머리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 마을 아이들이 크고 또 새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마을은 여전히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었다. 마을 입구의 표지판에는 여전히 이렇게 적혀 있었다. 생명의 마을, 서로를 지키는 약속. 그해 봄, 마을 초등학교에서는 특별한 수업이 열렸다. 민노는 교실 앞에 서 있었다. 얘들아, 오늘은 책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아이들이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기대했다. 민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옛날 아주 추운 겨울에 한 할머니가 있었어. 그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게 된 분이야. 아이 하나가 물었다. 왜 혼자가 아니었어요? 민노가 살짝 웃었다. 왜냐면 버려진 강아지 4마리를 가족으로 삼았거든. 눈이, 구름이, 하늘이, 쇠돌이라고 불렀어. 아이들은 소곤소곤 서로 이름을 따라 불러봤다. 눈이 구름이, 하늘이 쇠돌이. 민노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그 아이들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 무서운 사람들이 실험하고 버리려 했던 아이들이었지. 하지만 할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끝까지 지켰어. 조용해진 교실. 아이들의 눈이 커졌다. 민노는 목소리를 낮췄다.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데려가려 했을 때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단다. 이 아이들은 내 가족이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어린 여자아이가 눈시울을 붉혔다. 민노는 눈길을 교실 창밖으로 돌렸다. 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다. 그 속에서 민노는 순자 할머니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다. 할머니, 이 아이들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소년이 손을 번쩍 들었다. 민노는 숨을 고르고 다시 미소 지었다. 그 아이들은 마을을 지켰어. 할머니를 지켰고 서로를 지켰어. 그리고 할머니가 떠난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약속했어. 우리도 지키자. 우리도 가족이 되자. 아이들의 얼굴이 진지해졌다. 민노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나무 명패를 집어들었다. 그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생명은 지켜야 할 약속이다. 얘들아, 이건 그냥 말이 아니야. 이 마을에 사는 우리가 매일 지켜야 할 약속이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교실 뒷문이 열리고 교감 선생님이 들어왔다. 민노 이장님,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민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네, 이제 마칠게요. 그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바라봤다. 네가 강해지고 싶다면 남을 지킬 수 있어야 해. 그리고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야. 꼭 기억해줘. 아이들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우르르 뛰어나갔다. 민노는 천천히 교실을 나서며 교감 선생님에게 말했다. 애들은 금방 배우네요. 어른보다 나아요. 교감이 빙긋 웃었다. 그게 희망이죠. 마을로 돌아오는 길. 민노는 살짝 발걸음을 멈췄다. 마을 광장에는 오래된 벤치가 있었다. 거기에는 순자 할머니와 강아지들이 함께 앉아 찍은 사진이 커다란 액자에 담겨 있었다. 그 앞에 누군가 작은 꽃다발을 두고 갔다. 민노는 살짝 웃었다. 할머니,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아직 지키고 있어요. 바람이 살며시 불었다. 그 바람 속에서 어디선가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오, 늑대가 아닌 강아지의 부드러운 울음소리 같았다. 민노는 두 눈을 감았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응, 나도 여기 있어. 늘. 그날 밤 마을 광장에는 다시 불이 피워졌다. 아이들이 손을 잡고 둘러앉았다. 어른들도 할머니도 젊은 부부도 모두 함께였다. 그 위로 별빛이 쏟아졌다. 그리고 아주 멀리서 4개의 울음소리가 겹쳐서 들리는 것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입을 모았다. 우리의 약속을 지키자. 작은 아이가 손을 들었다. 우리도 지킬 거예요. 그 목소리에 모두가 웃었다. 그날 밤 민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눈이야, 구름아, 하늘아, 쇠돌아, 코코야, 보고 싶다, 고맙다. 별 하나가 반짝였다. 그리고 마치 대답하듯 바람이 살며시 민노의 뺨을 스쳤다. 20년 후 월살리는 이제 작은 관광지로도 알려졌다. 하지만 사람들을 가장 많이 끌어들이는 건 화려한 시설이 아니었다.
생명의 마을 축제였다. 매년 겨울 눈이 가장 많이 내릴 즈음에 열리는 이 축제는 마을의 가장 중요한 행사였다. 올해도 마을 중앙 광장에는 큰 무대가 세워졌다. 등불이 곳곳을 밝혔고 아이들은 붉은 목도리를 두르고 분주히 뛰어다녔다. 장작불에서는 기분 좋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어른들은 손님을 맞아 따뜻한 차와 떡을 내놓았다. 무대 뒤쪽. 학생들은 긴장한 얼굴로 대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형, 나 긴장돼. 작은 소년이 중학생 형의 소매를 잡았다. 형은 웃으며 동생의 모자를 다듬어 줬다. 괜찮아. 그냥 우리 할아버지 얘기하듯 하면 돼. 무대 위. 촌장인 중년의 남자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민노였다. 이제 머리가 거의 희끗희끗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온화하고 힘이 있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마이크를 잡은 민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광장 가득 울렸다. 오늘도 이렇게 생명의 마을 축제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민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을 바라봤다. 이제부터 우리 마을 아이들이 들려줄 이야기에는 우리 마을이 왜 이 약속을 지켜왔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살짝 몸을 돌려 무대 옆에 선 아이들을 바라봤다. 얘들아, 부탁한다. 아이들이 하나둘 무대 위로 올라왔다. 분장도 했다. 귀에 털이 달린 머리띠를 하고 목도리를 꼬리처럼 묶었다. 하얀, 회색, 검정 무늬가 각각 달랐다. 관객석에서 웃음과 박수가 퍼졌다. 이야기가 시작됐다. 한 아이가 할머니 역을 맡아 난로 앞에 앉았다. 추운 겨울이었단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그날 나는 울음소리를 들었어. 문을 열었지. 뒤쪽에서 네 아이가 꼼지락거리며 담요 속에서 나왔다. 깅. 애들이 장난스럽게 울음소리를 흉내냈다. 관객들이 웃으면서도 코끝이 찡했다. 할머니 역의 아이가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관객석에서 누군가 훌쩍였다. 이어서 장면이 바뀌었다. 커다랗게 자라난 우리들은 할머니를 지켰지요. 아이들이 서로 몸을 부딪히며 놀이하듯 늑대 포즈를 취했다. 그리고 무대 뒤에서 한 아이가 검은 망토를 두르고 등장했다. 이 아이들을 넘겨라. 싫어요. 이 아이들은 내 가족이에요. 순간 관객석에서 와 하고 박수가 터졌다. 아이들이 작은 손으로 서로를 꼭 잡았다. 마지막 장면. 모두가 무대 중앙에 모여 앉았다. 눈송이처럼 반짝이는 종이 조각이 천장에서 떨어졌다. 할머니 역의 아이가 작게 말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 목소리에 관객석이 조용해졌다. 누군가 눈물을 훔쳤다. 민노는 무대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가도 젖어 있었다. 아이들이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관객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 누군가는 말했다. 이게 진짜 이야기야. 옆 사람이 대답했다. 응. 저분이 할머니한테 배운 마지막 제자야. 박수가 끝나고 민노가 무대 위로 올랐다. 얘들아, 정말 잘했어. 아이들이 민노에게 달려왔다. 민노는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었다. 이제 너희가 이 약속을 이어가는 거야. 알겠지? 아이들은 크게 대답했다. 네. 광장에는 웃음과 눈물이 섞인 환한 공기가 가득했다. 그날 밤 마을의 집집마다 불빛이 반짝였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얼굴, 따뜻한 난로, 그리고 옆에 앉은 개들의 모습이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었다. 마을 언덕 위, 순자 할머니의 묘지 옆에 세워진 작은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생명은 지켜야 할 약속이다. 바람 속에서 마치 오래전 들었던 울음소리가 섞여 날아왔다.
여기 있어. 살아 있어. 마을 사람들은 알았다. 그 목소리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또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눈송이가 흩날리며 마을을 덮었다. 그 속에서 사람과 개, 어른과 아이가 함께 걸었다. 누구도 혼자가 아니었다.